논란과 화제의 인물 트럼프가 지금 여기 딱 박혀 있는데 참 아니 난 PD에 여쭤보고 싶은데 네.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요? 저는 고등학생 때 트럼프가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쇼 있잖아요. 버라이어티 쇼. 네. 미국에서 했던 버라이어티 쇼. 그거를 봤던 세대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트럼프는 저런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기에 조금 어려운 인물이구나. 버라이어티한 인물이구나 했다가 갑자기 정치인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돼서 아 근데 저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되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트럼프는. 함부로 믿을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네. 왜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가 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왜 이 절대적인 인기,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꺼지지가 않죠? 뭔가 매력이 있나 봐요. 이게. 매력.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내건 공약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팬층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그쵸.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 그 미국민들한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인기 약간 그런 나쁜 남자 같은 뭐 이런 표현 많이 보니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매력이라고 할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관련된 이게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그 교수가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쭉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우리 계속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기사를. 근데 극성 공화당 지지자들은 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CNN이나 지금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은 전부 다 페이크라고 봐요. 안 믿죠. 안 믿는다고 한다. 폭스뉴스만 믿잖아요. 네. 안 본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그럼 공화당에 있는 그도 미국의 하나의 큰 주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안 보는 반만 우리가 정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를 그게 논문으로 제가 보니까 야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예 페이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런 거 보면 쓰레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심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면서 유튜브 때문이야. 농담 반 진담반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트럼프 열풍이 다시 불조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상황을 가정해봐야겠죠.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사실 이제 집권 2기를 미리 겨냥을 해서 자기의 집권 2기 공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네, 예상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 이상입니다. 관세, 우리 트럼프를 상징하는 여러 관세 정책. 네. 이제 보편적 관세라는 말을 붙였어요. 보편적 관세는 저기가 아군이가 없어. 네, 모두에게 다. 우리랑 거래하려면 무조건 관세 맞을 생각, 약간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 뭐 트럼프가 했던 뭐 여러 가지 IRA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뭐 폐기 수순의 어떤 개선을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한미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마 구조적으로 다 바뀔 텐데 왜냐하면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이런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한 이런 정책 변화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트럼프 집권 2기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일단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중 패권이 가장 뭐 우선순위에 있을 테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좀 이게 상상을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대만, 북한 지금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다 11월 대선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칭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 비공식당이 왔지만 11월까지 제가 뭐 메시지를 던졌을 거고 라이칭도 뭐 톤다운을 시킬 거라고.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만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만 문제도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 왜 대만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완전 다른 또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돈의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야 이게 왜 자꾸 상상을 안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꼬이게 된다고요. 지금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일 핵심은 우리죠. 우리가 오늘 하는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다 맞춰놨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지금 얽히고 설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중 관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될 것이냐. 미중 관계는 더 소용돌이 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했으면 더 묻고 더블로 간다고 그랬죠. 원래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중국 싫어합니다.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럼 어떻게 다 뜯어고칠 것이냐. 우리가 케이스를 다 봐야 됩니다. 뭐 IRA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완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면 폐지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결을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팹4 지금 말하는 칩4로 가는 것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제가 묶고 더블로 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IRA는 완전히 바꾸지는 트럼프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주도 많고 왜냐하면 IRA 해서 거기서 지금 고용 효과도 많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것이냐? 그다음에 원전도 지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인센티브인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민이 할 것 같다. 지금은 다 뒤엎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경우도 전 전면 폐지는 힘들지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혜택받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이 조정이 분명히 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심한 말을 하면 우리가 진짜 낙동강 오래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오래 해놓고 다 지어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미국 현재 다 반도체 사이트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많이 해봤거든요. 기업들하고. 걱정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되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 되면요. 이거 나중에 이거 보조금 세제 혜택 이거 완전히 얽히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런 걱정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야기를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IR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결론은 더 심해진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심해진데 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과 충돌이 또 이상하게 충돌해버리고 대만 이슈가 거기서 또 이렇게 지금은 군사 부분에서 지금 소통을 보고는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게 또 좀 이게 좀 안 맞고라면 이게 또 국지전에 의해서 해상 충돌 에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 흘러가고 있으니까 2024년도는 지금 모든 초점이 대선으로 지금 모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이 어떤 미국에 이제 선제적 투자를 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가 될 텐데 자동차까지 여기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합작 공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리 이건 트럼프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면 배터리 공장만 따지면은 실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그 지역에 배터리 공장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이제 물론 연방 정부가 있지만 지방 정부의 어떤 자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그런 것들도 되게 독립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슨 보조금을 줄인다 하면 주지사가 아마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제동을 걸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IRA 전면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전면 폐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 평론가님도 전면 폐지는 아닐 거다.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미국 법상 대체 입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IRA 법도 민주공화당이 지금 있는 이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상원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입법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면 폐지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만 그게 갖고 오는 고용 효과 그다음에 공화당이 있지만 근데 거기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조인트 벤처도 있지만 우리가 독자로 들어간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 그러니까 미국 내에 들어가는 부분의 장도를 분명히 저는 올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버전의 IRA는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예,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나 전기차나 반도체 하는 기업들은 지금 속내가 결코 안 좋다. 지금 여러 플랜 B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게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길 분야는 어디가 될까요? 트럼프의 집권을 다시 반길 분야. 산업적으로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전기차 쪽은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데 그에 반대로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반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의 기조 자체는 미국 우선주의인 거고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시 이제 본토 안으로 들여오는 이거는 사실 트럼프 때부터 이미 시작됐었어요.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보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더 공고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배척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관세인 거고. 그쵸.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기 때 슈퍼 관세 우리 얘기했지만 아마 초 슈퍼 관세가 2기 트럼프 집권 2기 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한 번밖에 못 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의 더 불확실성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고 다음엔 또 재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더 크다.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경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네. 압승을 하면서 지금 점점 트럼프 대세론 이제 굳어지는 뭐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건 사실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그쵸. 정말로 모르는 거고 나머지 2, 3위 후보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걸리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연방 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를 한 다음에 그 병합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가타부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그건 계속해서 강구하는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전 마지막으로 하나 바이든이라 가만히 있겠냐. 그 노련한 정치인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꽈당 넘어지긴 하지만 그 노련한 정치인이 과연 이 자신의 그 재집권을 위해서 가만히 있겠냐.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바이든오믹스에 대한 성과 홍보, 맞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캠페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시작하면 양상은 또 바뀔 달라질 수 수 있다. 지금 제가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이게 지금 바이노믹스가 좀 먹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여러 전문가도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은 좀 전망치가 조금 변화되고 있어요. 사실 그전에는 트럼프의 요소를 더 훨씬 더 높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노믹스가 좀 먹히고 있고 근데 지금 단점이 몇 가지 있죠. 지금 외교 부분에서 너무 복잡해. 그래서 지금 중국까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워워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워낙 나이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이노믹스가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과로 나와지고 이렇게 계속 알리면 이게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른다.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우세해 보이기는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PD님이 네. 미국 시민권자다. 네. 바이든을 찍겠어요. 트럼프를 찍겠어요. 미국 시민권자다. 이거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미국 시민권자다. 제가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상관 있어야죠.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바이든 찍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요? 저는 그냥 민주당 성향에 더 가까워요. 음,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저요? 네. 제가 미국 시민이라면 네. 저는 트럼프에 혹할 것 같아요. 네, 혹할 것 같아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네. 만들려고. 예.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이제 네. 그 구호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걸 왜냐하면 이 미중 관계를 계속 봐야 될 입장에서 네. 미국의 정치의 변형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확실히 이 민주당에 많이 맞아요, 지지합니다. 많이 하고. 근데 그다음에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 젊은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이탈이 생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보는 중동 전쟁이든 우크라이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꾸 좀 빨리 좀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젊은 표심이 지금 자꾸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잘 가야 되는 네. 21일까지. 그런데 한국인 제 입장에서는 네. 바이든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그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왔던 트럼프는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걔래 저기 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동맹국은 별로 안중에 없고
뭔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1대1 비즈니스,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로 항상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그 기조 아래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여서 너네 나라 지켜줘야 돼? 이런 약간 맞아요. 무슨 셈법을 하는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은 지금 2025년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조약이 2025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계산서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올리겠죠. 이거 안 하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위협을 하면서 대국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에서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트럼프 갖고 있던 해왔던 것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변화된 트럼프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단 한 번밖에 못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평론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시진핑이 야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뭘 한번 해볼 만하지. 네. 예측이 불가능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외교나 경제나 그것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외교나 경제 갑자기 푹 튀어나와 버리면 이게 지금 대응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걸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나 정부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군들의 우리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정말 준비를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처음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워낙 지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네. 된 것 같죠? 네. 마지막 이슈. 자 그래도 보죠. 네. 이건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 진짜 선거가 참 많네요. 우리도 네. 이제 4월에 맞죠. 총선 있고 네. 미국 대선 있고 얼마 대만 총통 선거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도 아마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든 수습이 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정말 그 요소 민감한 지역의 이 정권들이 지금 변곡점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의 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는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올해 난 2023년도죠. 작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네. 바뀌었어요. 그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 발 트럼프. 극우 대통령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브릭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대통령 몇 편은 바뀌었던 올해 이제 대선이라는 표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2024년도가 슈퍼 선거였는데 사실 정말 판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70개 넘는 나라에서 뭐 세계 인구의 반이 투표를 간다는데 올해의 키워드가 폴리노믹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경제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지도자가 바뀌면서 원래 이 브릭스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에서 이제 브릭스 플러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브릭스 플러스가 또 이런 가져올 변화들 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판도 경제적인 방향이 틀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좀 난감하지 사실 이야기하면 브릭스에 있는 지금 중국, 뭐 브라질, 뭐 인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 선정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사태가 이제 우리가 2024년도는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국제 이슈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모멘텀을 바뀌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우리가 정말 꼼꼼히 지켜보고 우리가 분석하면서 우리 기업분들, 경제계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도 좀 더 많이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거까지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일단 1차는 우리 선거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4월 총선 있으니까 각자 잘 판단하셔서 어떤 그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대로 잘
소중한 투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마무리가 선거 방송으로. 마무리가 아주 선거니 방송이 아닌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마무리 멘트 있잖아요. 이거. 네 마무리 멘트가 뭐였지? 네. 대선 출마 자격 없다. 네. 판결이 이건 됐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클로징이 맞네. 이거 못 하겠어요. 나 이거 못 하겠는데. 여기 있다. 자,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수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들 듣고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바꿔가고 마치 AI가 학습하듯이 저희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저기 이제 2편, 3편, 그 다음 편 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